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8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조선일보에는 말이죠, 기생충 정치란 말이 나왔습니다. 황대진 논설위원이 이 글을 썼는데, 여기에 이 기생충 정치를 우리가 한번, 제가 앞서 재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기생충 전성시대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음미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김대중의 기생충이었다, 이러면서 동교동계 원로 정치인이 고백을 했습니다. 김대중의 기생충이었다. 지금은 이재명 기생충 전성시대입니다. 이재명은 민주당을 방탄숙주로 삼아했습니다. 이재명은 민주당을 방탄하고 숙주로 삼아가지고 있지 진짜 민주당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라는 그런 인식이에요. 이 황대진 논설위원이 얼마 전에 그 동교동계 원로 정치인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 정치를 떠난 지 10년이 넘고 나이도 한 80이 지난 분인데, 자연스레 4월 총선이 화제가 됐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평생 공천 걱정하고 당선 걱정을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공천과 당선에 목매는 현역 정치인들이 들으면 대단히 부러워할 얘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진 말이 아주 놀라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는 김대중의 기생충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사선 의원까지 지내면서 세상을 쥐락펴락했던 사람이 자신은 기생충에 불과했다고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힘주어 말했다는 것, 고해성사처럼 들렸다는 겁니다. 이 황대진 논설위원은 최근에 기생충이란 말을 정치권에서 또 들었다는 겁니다. 새 진보연합 용해인 의원이 민주당 위성정당 후보로 두 번째 비례대표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입니다. 개혁신당은 용 의원은 4년 전에 이어 또다시 민주당의 기생해 의석을 약탈했다는 겁니다. 가히 여의도의 기생충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황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 위성정당에는 용 의원 외에도 위헌정당 심판을 받고 해산된 통진당 출신,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한총련 출신의 의석도 예약돼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광우병, 천안함, 세월호 괴담 세력도 내석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가 5천만 국민을 제치고 혼자서 결정한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숙주 삼았습니다. 이재명이 혼자서 5천만 국민을 제외하고 자기 혼자서 결정한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숙주로 삼아서 186가지 특권을 누린다는 국회의원을 예약해 놓은 셈입니다. 영화 기생충을 닮은 입시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심까지 징역 실형 2년을 받은 조국 전 장관도 이재명이가 만든 기생충 생태계에 합류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그대로 묵과하겠습니까? 민주당 내부는 이재명 기생충 전성시대라고 지금 부를 만합니다. 친명, 신명, 찐명이라는 사람들이 이 대표에 대한 맹목적 충성과 공천장을 지금 교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대표는 국민이 민주당에 준 보조금과 공천권 등 영양분을 자신을 거쳐 기생충에게 분배하는 구조를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기생충으로 살지 않겠다고 독립을 선언한 사람들은 곧바로 양분 공급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공천 차단이 된 사람들은, 바른 말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차단시켰습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10% 이하입니다. 예를 들면 박용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민의힘으로 간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라든가, 이분은 바르게 사회를 보고 비교적 바르게 자기의 신념대로 살아온 사람들은 다 10% 이하로 해서 날려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양분을 공급을 완전히 차단해버립니다.
공천을 차단해 버립니다. 앞으로 100몇 석이라는 이 자리에 공천을 도전할 수 있는 공천권을 뺏어버린다는 겁니다. 기생충은 모두가 무척추 동물입니다. 척추가 없습니다. 정치 기생충도 자기 소신을 지탱하는 척추가 없습니다. 있으면 숙주가 다칠 수가 있으니 곤란하죠. 척추 없는 동물을 골라서 숙주로 삼습니다.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헌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생충 정치는 숙주인 보스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야 영양분을 빨대로 빨아먹을 수 있으니까 국가 이익은 저리 가랍니다. 숙주인 보스의 이익을 위해서 이재명의 이익을 우선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직무를 행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보수가 시키는 일이라면 상식과 이치, 정의에 어긋나도 일단 하고 보는 겁니다. 사상 유례 없는 선거법, 단독 처리, 위장 탈당, 입법 폭주, 방탄국회, 체포동의안, 배신자 색출 이런 게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친명의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기생하고 이재명 대표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민주당을 숙주로 삼아서 자신의 범죄 혐의에 방탄막을 계속 쳐가지고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을 흔들어대고 대한민국을 파괴해온 사람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총선을 앞둔 지금 국민의힘을 장악한 사람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한 위원장에게 기생한다고 할 만한 사람은 잘 안 보입니다. 누가 한동훈한테 지금 기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한동훈 위원장부터가 정치 신인입니다. 출마자 대부분이 한 위원장보다 정치를 오래 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자기를 숙주 삼아 기생하는 정치인을 허용할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계산해보고 저렇게 계산해봐도 이재명 기생충의 숫자가 한동훈 기생충보다 압도적으로 아니 절대적으로 많아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정치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스스로 생산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민주주의 제도를 이용해서 국민의 세금을 먹고 사는 기생충 집단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재명 기생충들은 공천을 받는 데는 성공했지만 당선까지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다는 바로 그 사실은 아까 동교동 원로의 결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를 해야 됩니다. 자기 편만 보는 기생충은 절대 정치 지도자로서 성공할 수 없다. 나도 지도자가 아니었다. 그도 한때는 민주당 대표였다는 겁니다. 민주당 대표를 했던 사람이 이렇게 수레를 했다는 이 사실, 동교동 원로의 결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 편만 보는 기생충은 절대 정치 지도자로서 성공할 수 없다. 나도 아니었다. 그도 한때는 민주당 대표였다는 겁니다. 민주당 대표가 하는 말입니다. 과거에 민주당 대표를 했던 사람이. 제 편만 보는 기생충은 절대 정치 지도자로서 성공할 수가 없다. 나도 지도자가 아니었다. 그도 한때는 민주당 대표였다는 우리 사실을 말미로 치고 있는 이 황대진 논설위원의 글을 보면서 제가 오늘 제언을 드린 바로 이 부분,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결단을 내려서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과 같이 연합을 긴급하게 해주기를 간절히 제언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파이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